안녕하십니까. 전한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3년 제2회 폐기물 처리 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매립지의 면적이 35,000제곱미터이고 침투 개수가 0.3, 평균 강수량이 1250ml/연인 경우에 평균 침출 수량을 계산하시오. 합리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합리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합리식에서 Q, 침출 수량은 1000분의 1 곱하기 CIA로 계산해요. 여기서 C라는 것은 뭐냐면 침투 개수, I라는 것은 강우 강도, A라는 것은 면적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강우 강도 I라는 것은 단위가 ml/day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위 환산을 하시면 안 돼요. 강우 강도의 단위를 ml/day, 그리고 면적을 제곱미터로 대입하시면 Q의 값이 침출 수량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day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개수 1000분의 1을 보정하기 때문에 1000분의 1에서 단위를 미리 맞춰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라는 침투 개수가 지금 얼마냐면 0.30이죠.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평균 강수량이 연간 1250이에요. 그래서 1250ml 나누기 1년. 그런데 지금 단위를 day로 고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시간 단위가 day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1년은 365일입니다. 여기서 day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침출 수량의 시간 단위가 day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1년은 365일을 해서 3.4247ml/day가 나오겠죠. 자, A라는 면적, 지금 주어지는 면적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35,000제곱미터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Q라는 침출 수량은 1000분의 1 곱하기 C가 0.30, I라는 강우 강도가 3.4247ml/day, 그리고 A라는 면적이 35,000제곱미터.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35.96m의 삼성/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는 수험자 유의사항에도 있겠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도시 폐기물 20톤이 있다. 도시 폐기물 중에서 수분 함량이 20%이고 총 고용물 중에서 휘발성 고용물이 80%, 휘발성 고용물 중에 60%가 분해되고 가스 발생량은 0.75m의 삼성/kg VS. 여기서 VS는 분해되는 물질, 다시 말해서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발생가스 중 메탄의 함량은 85%, 가스의 열량은 5500kcal/m의 삼성, 에너지의 가치는 5000원/10의 kcal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2번에 금전적 가치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메탄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도시 폐기물 중에 있겠죠. 지금 도시 폐기물이 얼마냐면 20톤입니다. 따라서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톤에 10의 3승을 곱하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20톤은 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형물, 수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폐기물 중에 고형물에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도시 폐기물 중에서 수분이 20%예요. 수분이 20%니까 고형물은 100-20, 따라서 80%가 뭐가 되는 거죠? 고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라는 것은 TS라는 고형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고형물 중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유기물이라는 거거든요. 분해되는 물질이니까 휘발성 고형물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이 80%, 그래서 0.8을 곱하죠.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분해되느냐? 60%가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스의 발생량은 유기물, VS가 유기물이잖아요. 휘발성 고형물이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 1kg에 0.75m의 삼성의 가스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생된 가스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값은 85%. 따라서 메탄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값을 계산하면 4896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전적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메탄의 발생량이 4896m의 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가스의 열량이 1m의 삼성당 5500kcal의 열량이에요. 그래서 1m의 삼성당 5500kcal를 곱해줍니다. m의 삼성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에너지 가치는 10의 5선 킬로칼로리당 5,000원이에요. 그래서 10의 5선 킬로칼로리당 5,000원. 그럼 킬로칼로리가 없어지고 뭐가 나왔죠? 원이 나오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가치는 얼마가 되죠? 134,6,400원이라는 금전적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생된 메탄을 금전적으로 우리가 환산하는 건데 단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립지 내에서 침출수가 차수청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점토층의 두께는 1.0m, 유효 공급률은 0.2, 투수 개수는 10의 -7성 cm/s, 상부 침출수 수도는 0.4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T라는 시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죠. 그죠? 자, T라는 시간은 D의 제곱 곱하기 N. 여기서 D라는 것은 점토층의 두께, N이라는 것은 공급률이죠. 그리고 K 곱하기 D 플러스 H. 여기서 K라는 것은 투수 개수, D라는 것은 점토층의 두께, H는 수두가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K라는 투수 개수를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투수 개수가 10의 -7성 cm/s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대입하는 투수 개수의 단위는 뭐죠? 미터/연이에요. 그래서 cm/s를 미터/연으로 고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고쳐볼게요. 10의 -7성 cm/s. 그러면 cm를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1m는 10의 2성 cm. 자, 미터로 고쳤어요. 그럼 세크를 연으로 고치죠.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래서 남은 단위는 미터/연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라는 투수 개수가 3.15 곱하기 10의 -2성 미터/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계산합니다. D라는 값이 점토층의 두께 얼마죠? 1.0m예요. 1.0m의 제곱 곱하기 공급률은 0.2 나누기 투수 개수 3.15 곱하기 10의 -2성 미터/연 곱하기 D 플러스 H. D가 1.0m, H가 수두 0.4m.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시간은 4.5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3번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가장 핵심인 것은 당연히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K라는 투수 개수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농도가 80kg/m의 삼성인 농축 슬러지를 300m의 삼성퍼대의 유량으로 탈수시키라고 한다. 고형물 중량에 대해서 25%의 소스케를 넣으면 이때 첨가된 소스케의 50%가 고형물이 된다. 15kg/제곱미터/의 여과 속도 및 함수율 70%의 탈수 K익이 얻어진다. 탈수기의 하루 운전 시간은 8시간이고 K익의 비중은 1.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여과 면적을 계산하시오. 2번에 탈수 K익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먼저 여과 면적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 제곱미터죠. 그래서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는 단위가 들어가 있는 단서를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과 속도. 자, 15kg/제곱미터/라는 제곱미터라는 면적의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과 속도를 이용해서 여과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kg/h라는 것은 뭐냐면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슬러지량이에요. 제곱미터는 여과 면적. 그래서 여과 속도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내요. kg/h라는 것은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슬러지량. 그리고 제곱미터는 여과 면적. 그러면 여과 속도가 지금 15kg/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형물의 농도가 얼마죠? 80kg/m의 삼성. 그런데 고형물의 농도를 여기서 여러분들 소스케를 주입을 해요. 소스케를 주입하면 첨가된 소스케의 50%가 고형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1 플러스 0.25 곱하기 0.5를 하는데 여기서 0.25라는 게 뭐냐면 25%의 소스케예요. 25%의 소스케에 25% 소스케를 넣으면 이 주입한 소스케의 50%가 고형물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0.5를 곱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소스케를 보정한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러지량 300m의 삼성 per day. 자, 그런데 영화 속도가 hour예요. 그리고 슬러지량이 day니까 day를 hour로 고쳐줘야 돼.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탈수기는 하루에 운전 시간이 몇 시간이냐? 8시간. 그래서 하루 8시간만 보증해야 돼. 24시간을 보증하시면 안 됩니다. 나누기 여과 면적. 따라서 여과 면적을 계산하시게 되면 225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소석회가 고형물이 된 것, 그리고 하루에 운전 시간은 8시간이라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탈수 케이크의 양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탈수 케이크를 계산을 하는데 탈수 케이크의 양이라는 것은 슬러지량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보정을 하거든요. 그럼 슬러지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농축 슬러지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고형물의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농도가 80kg/m의 삼성. 그럼 소수캐를 주입하는데 25%의 소수캐를 주입하는데 그 중에 50%가 고형물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0.25 곱하기 0.5 이 값을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축 슬러지량이 300m의 삼성 per day예요. 근데 슬러지량을 우리가 탈수케이크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27톤 per day라는 슬러지량이 나왔죠. 그래서 계산된 슬러지량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27톤 per day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자, 그럼 단수상에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단수상에서 함수율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함수율이 70%로 주어졌죠. 그래서 함수율 70%를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탈수 케이크의 양은 90톤 per day가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소석회가 첨가되어서 고형물로 배출되는 것, 그 값을 보정을 해준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값이 가장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1 플러스 0.25 곱하기 0.5 왜 1 플러스를 했느냐? 여기서는 소석회를 첨가하기 전이 100%니까 그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소석회를 첨가를 하게 되면 소수계 25% 중에서 50%가 배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배출되는 값을 1%로, 100%로 놓으니까 1이고 0.25 곱하기 0.5는 소수계가 고형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2000kg의 폐기물을 이용해서 호기성으로 퇴비화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일단 폐기물의 분자식은 탄소가 6개, H가 7개, O가 2개, OH가 3개, 전체가 5개이며 최종 단계에서 발생되는 퇴비의 화학식은 탄소 6개, H 7개, O가 2개, OH3가 전체의 2개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식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종 단계에서 이 전체의 폐기물이 2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폐기물의 분자식에서 전체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럼 반응식에서 2개는 그대로 나오니까 나머지 3개에 관계되는 반응식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이 폐기물 3개에 해당하는 반응식, 그래서 전부 다 탄소, 수소, 산소를 같이 모았어요. 모으게 되면 이렇게 돼요. 탄소가 18개, 수소가 30개, O가 15개입니다. 각각을 모으면. 그럼 얘를 반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반응을 시켰을 때, 자, 탄소가 18개, 수소가 30개, O가 15개예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럼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CO2하고 H2O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H2니까 2분의 30원, 2니까 2분의 30원 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자, 산소는 자 여기서 2개짜리니까 36개, 그리고 1개짜리 15개. 그런데 이 값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15개가 있으니까 15개를 이렇게 줘요. 그럼 36개, 2개짜리인 게 2분의 36을 하면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개짜리가 있어요.
폐기물 5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개를 이용해서 반응식을 나타낸 이 값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반응식이 완결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는 폐기물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폐기물의 분자량을 조사해보면 810이 됐어요. 그래서 810kg일 때 산소는 18 곱하기 O2가 32잖아요. 32kg. 그럼 폐기물 2000kg에 해당하는 산소량을 여러분들이 놓으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422.22kg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문제를 푸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여러분들 분자량도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화학 반응식,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우면 아주 쉽게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메탄이 CH4죠. 메탄의 고유 발열량이 9,500kcal/sm의 삼성의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단습배기 가스량은 10sm의 삼성, 9sm의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0.40kcal/sm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10도씨, 공기는 예열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리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론 연소 온도를 T2라고 놓으면 HL 나누기 GC 플러스 T1이에요. 여기서 HL이라는 게 저위 발열량, G라는 게 가스량, C는 비열, T1이라는 것은 기준 온도예요. 자, 가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HL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위 발열량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메탄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고위 발열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탄의 고위 발열량을 메탄의 저위 발열량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그럼 기체 상태에서는 무조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분자식으로 나와 있으면, 자, 메탄이 CH4니까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나와요.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1이 CO2 앞에 오고 H 뒤에 있는 4가 H2, 2분의 4는 2. 자, 산소는 2개, 2개, 4개 이렇게 오면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체 상태에서 저위 발열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량. 우리가 S미터의 삼성을 쓰는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9,500kcal/S미터의 삼성, H2량이라는 것은 완전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의 개수가 얼마죠?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저위 발열량은 8,540kcal/sm의 삼성이 나오죠.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라는 가스량이 10이죠. 그리고 비열이 0.40이죠. 그리고 기준 온도가 10도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론 연소 온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저위 발열량이 계속적으로 주어졌는데 한 번씩 저위 발열량이 안 주어지고 고위 발열량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위 발열량이 주어지면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린 것처럼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위 발열량을 저위 발열량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답을 계산하시게 되면 214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번을 보겠습니다. 평균 입경이 20cm인 폐기물을 입경 1cm가 되도록 파쇄할 때 에너지는 입경을 4cm로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의 몇 배인지 계산하시오. 킥의 법칙을 적용하고 N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킥의 법칙에서 동력 E는 CLN dP1 나누기 dP2로 계산을 하잖아요. 자, dP1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입경, 그리고 dP2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파쇄를 한 다음에 입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P1이 큰 입경이고 dP2가 작은 입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평균 입경이 20c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0cm짜리를 1cm가 되도록 파쇄를 한번 해요. 그리고 4cm가 되도록 파쇄가 해요. 이 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P1이라는 자리는 얼마죠? 20cm로 동일해요. 그래서 DP1 자리는 20cm가 들어가요. 반면에 우리가 DP2 자리에는 처음 1cm니까 1cm, 그리고 또 4cm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B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cm로 파쇄했을 때는 CLN20, 4cm로 파쇄했을 때는 CLN5가 나왔어요. 그러면 CLN20에서 CLN5를 나눠주시게 되면 얼마가 되죠? 1.86.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는 C는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LN20 나누기 LN5를 취해 주시면 1.8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인구가 1천만 명인 도시를 위한 쓰레기 위생 매립지, 매립 용량을 계획하였다. 매립 후에 폐기물의 밀도는 500kg/m의 삼성이고 복토량은 폐기물 대 복토 부피 비율이 5대1이며 해당 도시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kg인 경우에 매립장의 수명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매립장의 수명은 매립 용량 곱하기 밀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나눠준 다음에 쓰레기와 이제 폐기물과 복토가 있으면 폐기물과 복토를 여러분들이 B를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항상 여러분들 폐기물 플러스 복토 그리고 폐기물을 보정했을 때 쓰레기 배출량이 있는 곳에 폐기물 플러스 복토를 보정을 해요. 그리고 반대편에 폐기물을 복토하시면 됩니다. 자, 매립 용량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매립 용량이 상당히 크죠. 매립 용량을 여기서 대입을 해요. 자, 매립 용량을 여기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의 밀도가 500kg/m의 삼성.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지금 2kg/in이래요. 근데 인구가 1천만 명 보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간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은 365일. 자, 그런 다음에 폐기물이 지금 얼마죠? 5. 복토가 1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있는 같은 자리에 폐기물 플러스 복토. 다시 말해서 5 플러스 1. 반대편에 폐기물 1. 그래서 5 플러스 1분의 5를 보정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매립장의 수명은 5.71년이 됐어요. 반대로 매립 용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매립 용적을 계산했을 때는 쓰레기의 발생량에서 쓰레기의 밀도를 나눠주면 매립 용적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폐기물과 복토가 나와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에 폐기물 플러스 복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편에 쓰레기가 되니까. 그래서 두 개, 지금 8번 문제에서 비교를 해보면 매립장의 수명을 계산했을 때와 매립 용적이 계산했을 때 폐기물 플러스 복토와 쓰레기의 자리가 반대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폐기물 플러스 복토가 아래쪽에 있고 여기서는 폐기물 플러스 복토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는 폐기물과 복토의 비가 나와 있으면 폐기물 플러스 복토는 쓰레기 발생량 자리에 보정을 하고 반대편에 쓰레기 양을 보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쓰레기가 폐기물이 되니까 여기서 폐기물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폐기물은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는 폐기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쓰레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쓰레기의 가연분해 조성비가 60%, 가연분이라는 게 탈 수 있는 성분이죠. 수분의 함유율이 30%라면 이 쓰레기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쓰레기 3성분의 조성비 기준으로 추정식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쓰레기 3성분의 조성비에 의해서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위 발열량은 45 곱하기 VS 마이너스 6W예요. 여기서 VS라는 것은 가연 성분의 함량, 그리고 W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 퍼센트의 값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연 성분의 조성비, VS가 60%, 그래서 60%가 VS 자리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6W, W가 수분의 함량이에요. 수분의 함량이 30%니까 W 자리에 30%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2520
kcal per kg이죠. 따라서 문제를 계산했을 때는 공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문제들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 고형화 연료의 문제점을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을 아주 잘게 파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펜처럼 모양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고형화 연료 RDF라고 그러죠. 자, 문제점을 보면 주 성분은 유기물질, 타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유기물질입니다. 따라서 유기물질인데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부패되기가 쉽죠. 그래서 수분이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염소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염소가 포함되면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죠. 그리고 소각시설의 부식 발생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시설비 및 동력비가 고가이고 운전에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고 그리고 연료 공급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고형화 연료의 단점이에요. 문제점이고, 자, 그래서 문제점을 3가지만 서술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3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을 위한 중간 처리 공정 중에서 파쇄 공정의 장점 3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들 파쇄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 장점,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책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 돼요. 파쇄라는 것은 아주 잘게 부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비중이나 비표면적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입경이 균등화가 되겠죠. 균일화. 그리고 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운반비가 저렴하고 연소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 반면에 여러분들이 문제점 같은 경우에서는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세균이 전파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장점,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책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에 비해서 열분해가 갖는 장점을 5가지를 쓰시오. 소각이라는 것은 많은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거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공정을 열분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의 사용 유무가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분해는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1번 황 및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황이나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이 됩니다.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고 실제로 연료를 회수할 수 있는 단계죠. 그리고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어서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화되지 않죠.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산화가 된다는 소리니까 환원 분위기에서는 산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기 가스량이 적어서 가스 처리 장치가 소형이죠. 자,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온이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이 적게 발생하죠. 질소 산화물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지속적인 환원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열분해라는 것은 에너지 회수, 다시 말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연소시설에서 연소가스와 폐기물의 흐름에 따라서 로의 본체 형식을 나눌 수 있다. 향유식의 특징과 적용되는 폐기물의 조건에 대해서 쓰시오. 단 병류식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본체 형식인데 역류식을 향유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병류식을 비교를 해보면 쓰레기 이송 방향과 그리고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것은 병류식, 그리고 반대 방향인 것은 역류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폐기물의 성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송 방향과 쓰레기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 흐름 방향도 역류식과 병류식은 서로 반대라고 생각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소실 내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과 폐기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인 형식. 자, 반대인 형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반대인 형식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역류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병류식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병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송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되죠. 이송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지게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 역류식에 적용되는 폐기물은 수분이 많고 저위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 다시 말해서 질이 떨어지는 폐기물이에요. 반면에 병류식에서 적용되는 폐기물은 수분이 적고 저위 발열량이 높은 양질의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류식은 쓰레기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방향이 반대고, 그리고 쓰레기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병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쓰레기 이송 방향과 그리고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방향, 그리고 쓰레기의 질이 양호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한 다음에 서술을 하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즉 청소 작업이 끝난 후에 이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CEI와 USI를 이용한다. CEI와 USI의 정의를 쓰시오. 자, CEI라는 것은 뭐죠?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가로의 청소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사회 효과 지수를 CEI라고 하죠. 반면에 USI라는 것은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에서 나타내지는 사용자 만족도 지수를 CEI라고 합니다. USI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효과 지수를 CEI, 그리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사용자 만족도 지수를 표현하는 것을 USI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5번 폐기물의 발생량의 조사 방법 3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이 있으면 예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편을 찾아서 예측 방법 3가지와 설명, 그리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조사 방법 3가지와 설명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조사 방법에서는 물질 수지법이 있고 직접 개건법, 그리고 적재 차량 개수법이 있어요. 물질 수지법을 보면 시스템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유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대해서 뭐를 세워줘? 물질 수지를 세워요. 그래서 물질 수지를 세워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 직접 개건법은 국내 대형 소각장 또는 위생 매립장에서 주로 사용하죠. 국내 대형 소각장 및 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측정하는 데 이용하고, 적재 차량 개수법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해서 이 값에 뭐를 보정하죠? 그 포기 비중을 보정을 해서 중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을 적재 차량 개수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 방법 3가지는 물질 수지법, 직접 개건법, 적재 차량 개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와 방법을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도 지금 팁에 나와 있으니까 종류와 설명은 꼭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16번에 보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공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장치 3가지를 쓰시오. 에너지를 회수하는 장치를 보면 일단 보일러, 그리고 열교환기, 전기 터빈, 소각 발전 설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문제 조건에서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전부 골라 해당하는 번호를 쓰시오. 보기에 보면 1번 부식성 폐기물, 2번에 폐유기용제, 3번에 폐유, 4번에 광재료, 5번에 폐촉매, 6번에 폐페인트, 7번에 폐성면, 8번에 폐타이어, 9번에 폐유동물, 10번에 소각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 폐기물은 1번, 2번, 3번, 6번, 7번, 9번. 다시 말해서 1번에 부식성 폐기물, 2번에 폐유기용제, 3번에 폐유, 6번에 폐페인트, 7번에 폐성면, 9번에 폐유동물이에요. 그러면 4번에 나와 있는 광재료, 5번에 나와 있는 폐촉매, 8번에 있는 폐타이어, 10번에 있는 소각제는 어떤 폐기물이죠? 사업장에 있는 일반 폐기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폐알칼리 용액을 중매할 수 있는 약품을 전부 골라 해당하는 번호를 쓰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폐알칼리 용액을
중화를 시킨다는 것은 액성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산성약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산성, 알칼리성, 중성약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럼 1번에 염산, 그리고 5번에 아세트산, 6번에 아황산염, 그리고 9번에 인산염은 산성약품이에요. 그래서 폐알칼리 용액을 중화시키는 약품이 맞습니다. 반면에 알칼리 약품을 찾아보면 2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4번에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7번에 탄산칼슘, 그리고 8번에 소스케는 알칼리 약품이에요. 상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게 중성이죠. 중성약품은 3번에 염화나트륨, 그리고 10번에 염화칼슘은 중성약품이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성 용액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산성약품, 산성 용액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알칼리성 약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맞춰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할 수 있는 것만큼만 복원을 해줘도 제게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kwe7002@한메일 매수로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